모 아파트 공사 현장 주변 지역의 집안 침하 논란에 이어 다단계 하도급 발주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2달이 지났지만 고성 지역 피해 주택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직도 오락가락하고 있어 이재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와 구호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건물을 임의로 철거하려다 반발을 사는 등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 결승전을 앞두고 내일 밤부터 영동 지역 곳곳에서 사상 첫 우승을 기원하는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의 집안 침하와 모래 반출 의혹을 연속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다단계 하도급 논란과 상납 의혹을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공사장에서 모래를 레미콘 회사로 실어낸 운송업자가 받은 세금 계산서입니다. 계산서를 끊어준 곳은 시공업체도 아니고 터파기 업체도 골재업체도 아닌 또 다른 업체입니다. 규정상 터파기 업체가 운송업체에게 직접 운송비를 줘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건설 현장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토사를 따로 발주해주고 그럼 발주가 될 수 없는 부분에서 발주가 된 거고 정확하게 운송을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정확하게 짚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하도급 업체 간 회식비와 밥값 대납 등 상납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회식을 한번 여기서 하라 하면서 40만 원을 결제한 게 그래서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식사를 하셨어요. 네, 돈이 남는 거 장례삼도 가져가고 꼴도 가져가고.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저한테 요청한 적이 없어요. 내가 들어봐도 없고 내가 그건 우리 간식 비용으로 내가 한 것밖에 없어요. 아파트 시공업체는 적법한 하도급 계약을 통해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고성과 속초 지역 산불 피해 조사가 허술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 피해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등급을 받느냐는 피해 주민들에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피해 조사 결과는 여전히 오락가락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불신도 큽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이 최초 발화한 곳과 가까운 고성군 토성면 오남리. 폐허가 돼버린 건물 옆에 멀쩡해 보이는 집이 눈에 띕니다. 반파 판정을 받고 집주인이 수리를 마쳤는데 뒤늦게 소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등급이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취재진이 고성군을 찾아가 피해 판정 이유를 물어보자 고성군은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피해 규모가 반파보다 낮은 소파에 해당되는데 전산 입력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사 자체는 소파로 했는데 입력이 잘못됐어. 그건 우리가 감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은 반파로 나갔는데 그건 회수를 할 거예요. 지난달 고성군이 반파에서 소파로 피해 등급을 낮춘 또 다른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집 주인은 아예 민간업체에 의뢰해 안전진단을 받았고 최근 반파라는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안전진단업체는 산불이 번져 고온의 상태에서 콘크리트와 내부 철근의 성능이 약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민간업체의 조사 결과를 고성군에 제시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해서 보냈는데도 왜 그게 인정이 안 되냐 그랬더니 뭐 도에서 오신 분들이 더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인근 마을의 다른 펜션은 전파로 판정한 피해 결과를 반파로 낮춰달라며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펜션의 기초가 튼튼해 적은 복구비를 받아 새로 짓기보다는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고성군의 재조사 결과 펜션은 전파로 최종 결론 났는데 피해 주민은 이마저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건물 구조 부분에 이제 엑스레이 검사를 한다든지, 이제 크리크한 부분이 화재로 인해서 크릭이 났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냥 육안상으로 왔다가 겉만 보고, 그러고 갔어요, 그냥. 고성 지역에서 산불 피해를 본 주택은 480여 동. 이 가운데 70%는 전파, 나머지 30%는 반파나 소파로 판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산불이 발생한 지 2달이 넘도록 피해 조사에 대한 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산불 피해 조사 결과뿐 아니라 피해 복구와 구호 과정에 대한 불신도 적지 않습니다. 주택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임시주택 배정 계획을 일부 주민에게만 알리고 배정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에 탄 건물이 절반가량 뜯겨져 있습니다. 산불 피해 건물로 확인돼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가 잠정 중단된 겁니다. 이 건물은 건축비 문제로 소송이 제기돼 등기권 이외에 임시 등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유주가 임의로 건물을 처분할 수 없는데 고성군이 이를 모른 채 건물을 철거하다 민원이 제기돼 작업을 중단한 겁니다. 나한테는 아무 물량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철거를 진행 중이에요. 수십 채의 집이 불에 탄 마을 한쪽에 복지단체에서 제공한 임시주택 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재민 10여 가구가 거주할 예정인데 시설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에게만 임시주택이 제공되는 사실을 알리고 시설을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추후에 알았죠. 모두 자기들끼리 배정해가지고 난 후에. 실제로 필요한 분들도 계셨는데 통지를 못 받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다른 마을에서는 구호품이 이재민들에게 모두 전달되지 않고 특정 장소에 계속 쌓아두고 있어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피해 조사 결과가 뒤바뀌고 지원 규모가 차이 날 때마다 주민 불화가 생겨 어려운 시기에 민심이 더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대한민국 남자 축구 사상 처음으로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대회 결승전에 진출한 20세 이하 월드컵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응원전이 영동 지역 곳곳에서 열립니다. 강릉시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강릉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에서 응원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동해시는 웰빙 레포츠타운 종합경기장에서 결승전 경기를 생중계합니다. 삼척시도 대학로 문화휴식공간에서 모레 새벽 1시부터 거리 응원전을 열고 정선군도 정선종합경기장 체육관에서 응원전을 펼칩니다. 이사부 장군의 해양 개척 정신을 잇기 위한 독도 항로 탐사대가 오늘 삼척항을 출발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집된 탐사대원 50여 명은 오늘 이사부 사자공원에서 안전기원제를 지낸 뒤 코리아나 범선을 타고 삼척항을 출발해 오는 17일까지 나흘간 울릉도와 독도 항로를 탐사합니다. 탐사대는 이사부 장군의 개척 정신을 기리는 선상 강연과 독도 입도, 주권 선포식을 엽니다. 횡성군은 고석용 전 군수에 이어 한교호 군수까지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으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데다 주요 현안 사업들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민선 5기 고석영 횡성군수, 다른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지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에서 구속됐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선 7기 한규호 군수,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불과 5년 만에 현직 군수가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국민들은 충격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군수님 때도 중간에 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지역이 침체돼 있었고 너무 조용했었거든요. 많이 안타깝고. 당장 현안 사업 추진도 걱정입니다. 지자체 간 협의가 중요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이모빌리티 사업 같은 한 전 군수의 역점 시책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간 행정적인 문제도 공백이 있을 테고 걱정이 좀 되긴 돼요, 사실. 지방선거를 치른 지 2년도 안 돼 다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부담도 큽니다. 선거 경비와 후보자 선거 비용 보전금 등 5억 원 안팎의 비용을 군비로 떠안아야 합니다. 혼란 속에 보궐선거 입지자들은 벌써 선거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은 물론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던 출마 예상자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면서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이곳 대진 등대는 동해안 최북단의 유일한 유인 등대로서 북방 어로 한계선을 지시하는 도등을 원격 제어로 감시하고 제어하는 곳입니다. 땅에서도 이제 한계선이 그어져 있듯이 바다에도 그런 한계선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한계선을 이제 빛으로 이제 표시를 해가지고요. 그 두 개의 빛이 만나는 곳을 넘어가지 말라는 의미로 이제 북방 한계선을 표시하기 때문에 다른 등대들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항모 표시 관리소입니다. See the stone set in your eyes. See the thorn twist in your side. 바다에서 이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제 그분들을 이제 안전하게 단 한 분이라도 그걸 필요로 느꼈다 하면은 저희도 그게 뿌듯함을 느껴요. 최신의 정보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Without you, with or without you. 강릉시 옥계면 산불 이재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강릉시 옥계면 산불 피해 이재민 128명은 오늘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지난 4월 산불 피해를 입었지만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꼭 전달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양양군에도 작은 영화관이 조성돼 오는 18일 문을 엽니다. 양양 작은 영화관은 양양 전통시장 인근에 있는 웰컴센터 3, 4층에 58석과 38석 규모의 상영관 2개를 갖췄습니다. 오는 18일 개봉작으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상영할 예정입니다. 양양 작은 영화관 개관으로 주민들의 문화 혜택과 함께 평일 외출이 허용된 군 장병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피서철에 주차 공간이 부족한 속초해수욕장에 주차장이 확충됐습니다. 속초시는 속초해수욕장 남문 주변 사유지에 차량 135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추가 조성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